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미반도체를 둘러싼 현재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미반도체의 경쟁 구도와 곽동신 회장의 자사주 매입, 3월 달에 또 매입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TC본도 시장의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이 앞으로 특허 소송 관련된 그런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진행할 그 IR 설명회에서 언급될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그 부가적인 부분, 그리고 주가 영향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명확한 투자 판단 근거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 특정 부분 이제 매수 매도 권유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방송은 무료 플랫폼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이 투자 관련 내용을 좀 접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윤철중 TV 커뮤니티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HBM용 열압착본도 이른바 TC본도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를 해왔죠. SK하이닉스 주요 HBM 제조사가 한미반도체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해당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 약 거의 70% 가까이를 차지를 해왔어요. 이건 한미반도체가 HBM 상용 초기부터 SK 하이닉스와 협력을 해서 TC본도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공급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시장 초반 한미반도체 기술이 표준처럼 자리 잡은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한화 정밀 기계 이름 이제 바꿨죠. 한화 세미텍으로. 예, 이제 하나 세미텍이 TC본도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와 이런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 정밀 기계는 최근에 이제 약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생산 설비 확충 그리고 R&D를 강화를 하면서 SK 하이닉스 HBM 생산 라인의 TC본도 공급권을 두고서 한미 반도체와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는 2024년 6월 달에 한화정밀 기계로부터 TC본도 장비 2대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거는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독점 공급해오던 SK 하이닉스의 한화 장비가 처음으로 이제 채택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 계약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는 SK향 단독 공급자 그런 어떤 지위를 상실을 하면서 시장 경쟁이 어떤 본격화되었다. 그런 부분을 또 신호탄을 울렸었어요. 물론 해당 두 대의 장비는 양산 용도가 아니라 평가용으로 도입이 된 것이고 추후의 양산 적용은 이제 성능 평가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SK 하이닉스가 TC본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신호가 있는 만큼 이 하나 세미텍, 하나정밀기계의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한화 장비를 올 7월까지 생산 라인에서 평가를 한 뒤에 통과 시에는 하반기에 30대 내외의 그 대량 발주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이거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물량을 잠재 경쟁사와 어떻게 이 나눠 갖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기술력 측면에서 눈여겨 볼 점이 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이 생산 방식 변화에 맞춰서 기존의 한미 반도체 장비의 이 기능 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는데 하나정밀기계의 TC 본도는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공정 요건, 뭐 얇아진 칩 적층에 따른 그 부분 가열 리플로 공정 뒤에서 그거는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부합하도록 개발이 돼서 한미 장비보다 샘플 접합 테스트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뭐 그런 그 기사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인데 아무튼 뭐 이와 같이 한미 반도체가 선점했던 그 기술 격차를 경쟁사가 빠르게 좁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곽동신 회장도 이런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뭐 우리는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터뷰를 했던가 기사에 또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와의 이런 경쟁 심화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큰 이슈입니다. 결국 한미 반도체는 2023년 9월 그 하나정밀 기계를 상대로 지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강경 대응에 나섰죠. 예.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 HBM 장비 업계 1, 2위 간의 어떤 정명 충돌
이 불린 이 소송에서 한미반도체는 자사의 TC본도 관련 핵심 특허를 한화가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자사 기술을 지키고 시장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정밀기가 지금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이 나타나고 있어요. 홍콩계 반도체 장비 강자죠. ASM Pacific Technology, ASMPT인데, 얘네들이 이제 TC본도 시장에 합류를 해서 SK 하이닉스 HBM 라인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ASMPT는 네덜란드 ASM사의 지분 참여로 이제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업체고, SK 하이닉스 요구 사항에 맞춘 TC본도 개발에 착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SK 하이닉스와 개발 협력을 체결한 상태예요.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현재 한미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ASMPT 이 장비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TC 본도는 ASMPT에 직접 발주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ASMPT의 신규 공급처로 일부 선정을 또 했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ASMPT 측에서도 지금 HBM3 이상의 고적층 공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플럭스리스 기술을 그 자사 TC 본도에 접목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미 반도체 TC 본도 독주 체제가 조금씩 이제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하나정밀기계, 해외에서 뭐 ASMPT가 기술과 자본을 동원해서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SK 하이닉스처럼 수요처도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멀티벤더 전략을 또 취하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로서는 경쟁사 대비 우위 유지를 위해서 뭐 기술 개발과 고객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또 마이크론 이런 주요 고객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리더십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HBM 시장의 성장, 수요, 이 과실을 독점적으로 누리기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 어떤 그런 선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특허죠, 여러분들. 특허 이제 이 특허 소송전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어떤 시장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예, 싸움이라는 그 의미를 지닙니다. 한미반도체가 굳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인들의 이 핵심 기술 영역을 침해당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TC본드는 HBM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후공정 장비로서 HBM의 수율과 생산성이 직결되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신생 경쟁사 하나와 이 법정 다툼까지 불사한 것은 한미가 그만큼 해당 특허 기술의 그 사활을 걸고 지키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한화 입장에서는 한미의 특허를 무력화하거나 회피 설계를 통해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소송의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판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승소를 해서 한화 장비의 특허 침해 금지 판결이 나온다면, 한화 정밀 기계는 해당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되거나, 또 이 로열티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장비를 팔기 어렵게 됩니다. 이거는 한미가 기술 우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한화의 시장 확장이 지연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한화 측이 이제 특허 회피에 성공을 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다면, 그 제너셈 사례처럼 특허 무효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더욱더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특히 한미 반도체가 보유한 지금 HBM 이 관련 특허가 다수라고 해도 완벽한 그 진입 장벽이 아닐 수 있음을 경쟁사들이 또 인지를 하게 되면 기술 개발로 충분히 공략을 할 수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한미 반도체가 HBM 관련 특허를 지금 120건 넘게 출원을 했고, 이 중에 111건을 등록 완료를 했어요. 기술을 방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가 경쟁사의 추격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계속 저희가 연구원분들이랑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소식들이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보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빠르게 이 시차 없이 진행이 된다는 점,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와 지금 한화의 소송전은 HBM 장비 국산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또 주목해 볼 만해요. 지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전 이런 메모리 업체들은 첨단 패키징 장비를 해외 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 대 어떤 한화정밀기계의 경쟁은 국내 기업들 간의 기술력 경쟁이면서도 동시에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국산 장비 그 선택지를 늘리는 계기가 또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송에 어떤 관계없이 이 메모리 제조사들은 복수의 국내 장비 업체와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특허 소송은 한미 반도체의 기술 수송 전략이자 경쟁사의 전략적 변수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미의 기술적 해자가 또 이 재확인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소송 이슈가 주가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술 우위와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가 갈릴 거거든요. 이 HBM 그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고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주와 어떤 고객사들에게 주는 효과도 누리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투자자들은 이 소송의 이제 진행 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향후 경쟁 구도의 이 유분리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곽동신 회장이 또 20억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또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 10월 24일에도 마찬가지고 또 3월 14일 날 진행을 하게 됐어요. 취득 단가는 10만 6천 원입니다. 잠깐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당연히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 표현이죠. 이거는 그렇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2024년 10월 22일 날도 그 한미반도체 주식 얼마였습니까? 19,310주 장내 매수를 했고 이때 매입 단가가 10만 3,786원이에요. 총 20억 원 규모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이 시점은 한미반도체 주가가 단기로 이제 급락세를 또 보이던 때였는데 말씀을 이제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드렸었는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HBM 설계 변경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인 이 곽 회장이 직접 시장에 나서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 방어 의지를 또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이런 그 모습들은 주가 급락에 회장이 등판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한국거래소 전자 공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공개됐을 때 시장에서는 뭐 경영진, 책임 경영, 자신감 표출 이렇게 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동신 회장은 한미반도체의 지분 35%죠. 35% 가량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원래부터 높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계속 추가 매수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연말까지 거의 한 120억 원 넘게 투입을 해서 20만 주 이상 추가 매입을 해서 지분율을 35.75%까지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던 10월 달에 20억 원 매수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한미반도체를 초반에 이제 4만 원대에 처음 투자를 했지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주주들은 그렇죠. 그리고 경영진이 이렇게 자기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모습들이 또 안정감을 주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회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자신이 있다라는 신호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들과의 소통에서 곽동신 회장이 AI 반도체 시장의 그 성장성과 한미 반도체의 미래를 확신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종종 해왔고 실제 주식 매입으로 행동에 또 옮긴 것이죠. 그리고 회사 차원의 어떤 그 자사주 소각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소각. 지난 3년간 총 2,800억 가량 달하는 이제 자사주 매입했고 그 중에 192만 주에 대한 그 소각, 주식 폐기까지 단행을 했죠. 그래서 유통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이 기존 주주의 가치 이석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입 소각은 모두 한미반도체 경영진이 주가 관리랑 기업 가치 향상에 아주 좋은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영진의 자신감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상태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주 신뢰를 주는 것이죠. 내부자가 주식을 사면 기존 주주들은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회사가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면 오히려 팔았겠지. 더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가 또 작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경영진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불어넣고요. 이탈을 막는 또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부양,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화, 그리고 수급 측면으로만 좀 보더라도 수십억 원 규모의 매수 수요가 생기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곽동신 회장의 적극 매입에 나선 지난 그 하반기의 주가가 한때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안정세를 찾았어요. 물론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되게 많지만 경영진의 매수 뉴스가 단기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도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내일 있을 IR 관련해서도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이 기업 가치 제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핵심 제품 TC본더 시장을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던 바가 있습니다. 예전 이제 한미반도체 그 관련 영상에서 많이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 일단 그 주요 플레이어는 한미반도체가 제일 높죠.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ASMPT 그다음에 이제 하나정밀기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 세 곳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규모는 좀 작지만 뭐 제너셈이나 일본 뭐 미국의 일부 장비 업체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HBM용 본더라는 특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선도를 하고 있고 ASMPT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세를 하고 있고 한화 세미텍 정밀기계가 이제 후발주자로 부상한 어떤 3파전 양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언제까지 독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선두주자지만 100% 독식 구조는 깨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성과를 더 입증하면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2, 3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도 먹거리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뭐 한미반도체 성장 기회 지속을 의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뭐 마진 압박과 점유율 하락 가능성을 함께 내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HBM은 한미반도체다라는 이제 공식이 통했지만 이제는 HBM은 한미 플러스 뭐 하나나 ASMPT로 서서히 경쟁 구도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 플럭스리스 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더는 그 향후 TC 본더 시장의 기술 진화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관련 기사들을 보신 분들이 이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접했을 텐데 그리고 이번 공시에서도 또 오픈을 했죠. 네, 여기 보시면 2월 11일 2시 45분 그룹 미팅 노무라증권 여기도 이제 플럭스리스 TC 본더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기존 반도체 칩 본딩 공정에서는 플럭스라는 이제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플럭스는 칩과 기판을 접할 때 그 미세한 공간을 메우고 접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페이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이용을 해서 칩을 적층을 시킬 때 범프와 이 패드를 정확하게 맞춰서 픽스시키고 고정시키고 리플로우 공정에서 잘 달라붙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플럭스에는 단점이 있어요. 고온 이제 이 환경에서 플럭스가 일부 잔류물을 남길 수가 있고 그 잔여물이 최종 제품의 성능이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HBM처럼 이 적층 단수가 점점 높아지고 칩 두께가 얇아질수록 그 플럭스 잔유물로 인한 결함 문제가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2단 HBM3를 만들 때 기존 방식으로 모든 층을 쌓고 대량 그 리플러 공정을 거치면 적층 구종의 그 전체 열이 가해지면서
워페이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휘어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접합도 불량이 생기겠죠. 예,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데 플럭스 잔사가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플럭스 리스예요. 플럭스를 쓰지 않고 본딩을 하는 방식, 이 플럭스 리스 본딩 기술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칩 간 접착제 역할을 하는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 공정을 뜻해요. 대신에 이제 뭐 플럭스 없이도 칩을 뭐 정밀하게 이 적층할 수 있고 접합할 수 있도록 부분 가열, 뭐 진공 플라즈마 처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기술적 보완책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플라즈마 기술로 기판 표면을 깨끗이 처리하거나 뭐 여기 나와 있지만 특수 그 가스를 사용을 해서 산화를 억제한 상태에서 공딩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튼 플럭스리스의 TC 본더는 HBM 12단 이상의 고적층 공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된 기술이고 각 장비 업체들이 지금 앞다투어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잔류물을 없애고 정밀도를 높여서 HBM의 품질과 수율을 개선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HBM3 후속 세대부터 상용화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이 플럭스리스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를 또 주목을 우리는 해야 돼요. IR 설명에서 또 유심히 또 봐야 되고 현재 정보로는 한미도 기술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2025년 이제 이번에 관련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뭐 ASMPT와 하나도 유사한 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HBM5 또는 이 차세대 그 HBM 그런 이제 칩들에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장비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이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얘기를 했었지만 2026년 그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이브리드 본도를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SK 하이닉스 역시 완전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도입 전까지 중간 단계 공정을 적용하겠다고 언급을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미래 방향성임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해외 투자를 아카데미에서 좀 진행을 하면서 커뮤니티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AI 시장을 좀 봐야 돼요. 시장과의 연계성을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 사업과 주가를 이해하려면 이 HBM 메모리 시장 자체의 전망과 또 AI 반도체 산업 동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C본도 수요는 곧 HBM 생산량에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 최근 AI 열풍으로 지금 HBM 수요가 점점 급증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도 또 많이 올랐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HBM 시장에서 그 주도권을 쥔 업체가 어딥니까?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지금 HBM3를 양산하는 데 이어서 지금 뭐 2024년 들어서 그 세계 최고 사양의 HBM3 12단 적층 36GB 용량을 출하를 했고 이러한 그 생산 증대는 곧 한미 반도체 TC본도 가동률 상승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 라인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 한미 반도체 본도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GPU에 공급하는 HBM3를 생산하면서 한미 반도체 장비를 계속 풀 가동을 시켰고 또 어딥니까? 그 브로드컴도 SK 하이닉스의 HBM3 고객으로 새로 확보가 되면서 생산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024년에 SK 하이닉스가 HBM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한미 반도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24년 하반기에 HBM3 초기 생산에서 8단에서 이제 12단 설계 변경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3 제품 사양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생한 변화인데 이걸로 인해서 장비 납품 일정이 조정이 됐어요. 한미 반도체 TC 본도도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공정에 맞춰서
성능 어떻게 보면 튜닝 작업이 필요해졌고 SK 하이닉스가 한미 장비 그 몇 대를 개조 의뢰 14대 장비였죠 그때. 그거를 수정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규 장비 발주가 늦춰져서 한미 반도체가 2024년 4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HBM3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고사양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시 조정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2024년 연말, 2025년 이후 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025년에 지금 HBM 그 생산 캐파를 70% 현재 대비 70% 이상 늘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본도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 추가 수요를 한미 반도체에서 100% 가져갈지 일부는 경쟁사가 분담할지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HBM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뭐 챗GPT를 필두로 해서 AI 붐이 뭐 데이터 센터용 AI 칩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칩들이 지금 GDDR 그 6 메모리 등으로는 대역폭을 감당하지 못해서 HBM 또 채택을 늘렸고 또 엔비디아의 뭡니까? H100 GPU에는 HBM 뭐 V 그다음에 3 메모리가 다량 장착되고 있고 구글 TPU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AWS 이너스 A 칩 마찬가지고 그래서 AI 가속기들도 앞다퉈서 지금 HBM 기반으로 설계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 슈퍼 사이클 AI 그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HBM 이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투자를 하면 큰 자산 증대를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글로벌 HBM 그 시장 규모가 약 182억 달러였는데 2025년도에 500억 달러 가까이 1년 만에 거의 뭐 160%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전망을 또 실제로 한 자료가 있어요.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나오죠. 한미반도체 외국 기사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지금 뭐 2년 사이에 시장이 거의 3배 가까이 커지는 뭐 초고속 성장인 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HBM 시장 성장 곡선이 가파르다는 점은 경쟁사가 나오더라도 한미 반도체의 그런 이력은 이건 거짓이 아니고 다 지금 해외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그 외부 환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후공정 장비 수요도 선연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HBM 생산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단 그 생산 캐파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의 이 안정된 수요를 위해서 여유 있는 장비 운영을 이런 업체들에서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선호하고 있고 제품 세대 전환기에는 추가 장비 투입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2025년에 HBM 생산을 대폭 늘리려면 장비 개조 외에도 새로운 TC본도 수십 대 이상을 들여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HBM3 12단 양산을 위해서 2024년 그 하반기 2025년에 약 30대 규모의 TC본도 발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역시 HBM 수요 확대에 따른 투자고 미국 마이크론도 지금 HBM 생산 본격화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엄청 늘리려고 해요.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이 올해 연말까지 HBM 생산량을 현재 수의 배로 늘릴 게라고 했습니다. 배로, 2배로.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HBM 시장 강화에 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좋은 거예요.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은 이런 기업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HBM이 늘어나면서 AI 칩 시장의 호황, 그 다음에 HBM 그 수요 폭증, 그리고 생산 장비, 후공정 장비까지 해서 생산 장비 결국에는 수요 폭증까지 선순환 구조죠. 예, 이렇게
간접 수혜를 매우 크게 보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던 그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슬슬 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IR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딥시크 내용이 또 공시에 언급이 되었어요. 딥시크 제가 예전에 분석 영상이 또 있죠. 지금 경영진들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성장성과 그에 따른 HBM 수요 폭증 전망을 강하게 부각한 거예요. 이거 대놓고. 예, 그쵸?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에 2025년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전례 없는 성장세가 예고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이 거대한 시장 기회를 선점한 포지셔닝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IR 자료에서 이제 보면은 AI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HBM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기술력으로 그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도 했죠. 그래서 수요 확대 국면에서 생산력을 미리 확보를 해서 기회를 잡아내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숫자 목표가 필요한데 그 목표도 제시를 했어요. 2025년의 매출을 목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1조 2천억이죠. 예, 1조 2천억. 그리고 2026년에 2조 잡았어요. 예,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 매출은 6천억 원 그 안팎임을 감안을 하면 불과 2, 3년 사이에 매출을 2배, 3배로 이 성장시키겠다는 공격적인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I랑 지금 뭐 HBM 호황 사이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경영진들이 장밋빛 시장을 전망을 제시를 하면서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고 그 고성장 과실을 누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플럭스리스 하이브리드 본더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신제품 라인업 이 부분 EMI 실드 그라인더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AI 빅다이용 2.5D 패키지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 뭡니까 그 대형 다이를 2.5D 인터포저에 실장하는 그 공정에 특화된 본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큰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서 GPU 다이랑 그 HBM 메모리를 함께 장착하는 패키징을 2.5D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GPU처럼 크기가 큰 칩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가 필요하죠. 기존 TC 본더는 작은 메모리 다이를 여러 장 쌓는 용도였다면 이 빅 다이 본더는 단일 칩이 크고 무거울 때 안정적으로 부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HBM뿐만 아니라 이 AI 관련된 칩 패키징 전반으로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얘기 나올 만한 게 이 밖에도 생산 능력 확충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2025년도에 이제 왜냐면 그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7공장 그 HBM 장비 생산 캐파를 연매출 환산 2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도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R&D와 이제 특허 자산 그런 부분들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향후 주가 흐름 예상을 좀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 두 개의 힘의 줄다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 모멘텀, 성장 모멘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그 상승 요인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도까지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주가 수준이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미반도체 2024년 EPS가 일시 주춤하더라도 2025년에 다시 크게 늘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또 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회사에 대한 어떤 이 가이드대로 2025년에 딱 그 매출을 1.2조 원을 달성을 하면 영업이익이 수천억 대예요. 수천억 원대 중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 기준이 PER이 지금 엄청 더 다시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성장주로서의 이 15배 안팎의 PER은 과거에 한미반도체 평균 어, 보다 훨씬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또 재평가 여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HBM 시장의 높은 가시성, 이미 2025년 물량이 상당 부분 계약으로 실적 달성 확률도 꽤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024년 4분기에서 2025년 상반기 그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주가 모멘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기존부터. 그리고 분기 실적이 다시 최고치 행진을 보이면 투자 심리가 또 개선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쪽 뭐 삼성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뭐 새로운 호재가 현실화가 되면은 큰 폭의 어떤 재평가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 측면에서 플럭스리스 본더 출시부터 시작해서 하이브리드 본더 뭐 이런 것까지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뭐 아무튼 부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속도 둔화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어떤 성장 추세는 매우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요. 긍정이다. 근데 단기 변동성은 존재한다. 예, 현 주가 수준은 고점 대비 많이 낮다. 일부 부분 리스크를 반영한 상태다.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2025년, 26년 매출 이익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지금의 조정은 뭐다? 오히려 중장기 투자 기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경쟁 구도로 인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과거처럼 거침없이 치솟는 랠리를 재현하기는 좀 다소 힘들 수도 있겠죠. 대신에 실적 성장에 맞춰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종합해 보면은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2024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보면은 뭐 상승 여력이 지금부터 뭐 70% 이상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자세한 거는 또 이 커뮤니티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허접한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네, AI 반도체 장비 국산화의 대표 기업이고 성장 잠재력도 큽니다. 다만 이제 신규 경쟁과 그리고 기술 변화라는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결정은 뭐 이 두 측면 사이에서 얼마나 확신이 드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투자에 앞서서 스스로 또 충분한 그 체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것도 보고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뭐 국내 시장, 해외 시장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투자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기로 좀 마음을 먹었으니까 계속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많이 여러분들 좀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또 좋은 성과 나왔어요. 상한가를 지금 뭐 저희가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작이 아니에요. 커뮤니티 지금 추천 아카데미 이제 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무료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셀바스 AI, 제주 반도체, 피롭틱스, 클로봇, 한빛레이저, 유진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화오션, 예? 상한가 지금 이거 다 조작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진행한 부분들 지금 뭐 엄청나게 자산 증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보면은 한 50% 이상이 2차전지로 손실 보신 분들이에요. 네, 2차전지로 손실 보신 그 분들도 많이 좀 어, 손실을 만회하고 계시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입장 요청 또 계속 줄줄이 들어오고 계신데 지금 2,000분 넘게 계신데 이길 날 저희가 승인을 해드립니다. 예, 그 입장 신청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희 지금 이 홈페이지에 정보보기나 고정 댓글 보시면 입장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업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